자, 저도 왔습니다. 국수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 임대주택 정책. 자, 임대주택 정책은 암기 코드 형식으로 짧게 할게요. 저번에 했던 외부 효과 공공조 왜 이렇게 길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들어간다. 자, 일단 임대주택 정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직접 개입 방식. 각종 보조 지원, 간접 개입 방식. 공공임대주택 정책, 정부가 직접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직접 개입 방식. 임대료 규제와 공공임대주택은 직접 개입 방식이고, 임대료 보조는 간접 개입 방식이죠. 자, 일단 임대료 규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이에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하는 정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구는 요놈이죠. 이하. 항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의 임대료를 낮게 통제하는 정책이에요. 자, 따라서 만약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높습니다. 요 규제 임대료는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고, 요 균형 임대료는 시장에서 형성된 임대료를 말하죠. 규제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다면 잘했다 못했다 잘못된 정책이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임대료 규제는 직접 개입 방식이죠. 자, 항상 임대료 규제는 시장 임대료를 낮게 통제하는 거야. 낮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이딴 거 연구하지 마시고 낮게 통제하는 것이니까 첫 번째, 항상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에게 먼저 효과가 가고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 영향을 주죠. 그럼 시작. 정부가 임대료를 낮게 통제하니까 임차인은 땡큐 하는 거죠. 땡큐. 그래서 임대주택을 더 소비하려고 합니다. 초과수요. 그런데 임대료를 낮추니까 임대인은 이런 말을 하죠. 나 임대사업 못 해먹겠구만. 임대료를 정부가 낮춰서. 그래서 임대인은 장기적으로 서서히 임대주택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공급 감소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가 나오면 항상 단기의 초과 수요, 장기의 공급 감소, 단기의 초과 수요, 장기의 공급 감소, 그리고 더 많이 나오는 문구는 바로 이 공급이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묻겠죠. 왜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물량을 늘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논점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임대료를 낮게 통제하면 임대사업자들이 나 임대사업 못하겠습니다 해서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대폭 감소하게 되는 거야. 공급 감소.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죠. 첫 번째, 자, 정부가 임대료를 낮추면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돼요. 따라서 관리비를 아끼기 시작하면서 주택의 질이 저하되고 물량이 주니까 주거 이동이 쉽지 않고, 그리고 당연히 임대주택이 대폭적으로 감소하면 암시장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정책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는 실패된 정책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건 왜 실패했니? 이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항상 이것 때문이죠. 임대료를 낮췄더니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사업을 포기해버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이 장기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항상 이 정책은 장기가 되면 임대주택의 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장기가 되면 그 효과가 사라지면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은 언제만 효과가 있습니까? 반짝 효과가 있어요. 이 반짝 언제? 임대주택의 물량이 감소하지 않는 단기에는 반짝 효과가 있지만 가만히 놔두면 언젠가는 임대주택의 물량이 감소하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임대주택의 정책의 효과는, 임대료 규제 정책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 임대료 보조. 자, 임대료 보조는 정부가 누구에게 보조를 해줘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정책이에요. 임차인에게. 그럼 보자고요. 항상 단기적으로 임차인은
임대료 보조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땡큐죠. 수요 증가.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면 임대주택이 소비된 것만큼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항상 이 논리죠. 임대료 규제는 단기의 초과 수요, 장기의 공급이 감소.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면서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임대료 보조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임차인들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려요. 그리고 수요를 늘리면 늘어난 수요만큼 반드시 공급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임대료 보조는 장기에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딱 설명한 다음에 이제 공급을 비교하죠. 시험은 항상 임대주택 물량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임대료를 낮게 통제하니까 임대사업자들이 나 임대사업 못하겠어 하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량 감소예요. 그런데 임대료 보조는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임차인들이 결국 임대주택을 소비할 텐데 임차인들의 호주머니가 풍부해지면 그렇죠. 임대주택 공급사업자들도 나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는 기본적으로 물량이 늘어납니다. 굳이 이렇게 논리를 따지지 않더라도 임대료 규제 딱 봐도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공급자에게 부정적인 정책이에요. 임대료를 낮추는 정책이니까. 그래서 물량을 줄어들겠죠. 근데 임대료 보조는 딱히 나쁠 건 없잖아요.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해 준다는데. 그래서 임대주택의 물량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자,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나머지.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 매입해서 싸게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자,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인데 일단 두 가지가 중요해요. 싸게 공급한다는 거. 일단 민간 임대주택에 민간이 공급한 임대주택보다는 임대료가 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전에는 대부분 정부가 건설을 통해서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것도 있냐. 매입을 하는 임대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돌리기도 하고 또 임대해서 돌리기도 해요. 정부가 주택을 임대해서 임대주택으로 돌리기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고 요놈은 꼭 기억해 놓으세요.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에는 직접 건설하는 것도 있지만 미분양 주택이라든지 또는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그걸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도 하더라.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 자, 분양가 규제 여기 잘려 있네요. 분양가 규제예요. 분양가 규제는 정부가 시장 분양가격 이하로 낮게 분양가를 통제해요. 이게 부정적이잖아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가를 낮추죠. 따라서 말이 꼬이네요. 임대주택 정책의 효과가 동일하다는 건 결국 분양가를 낮추면 우리 건설업자들, 분양업자들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오히려 주택의 공급이 감소할 수 있더라. 그리고 분양가 규제를 통해서 항상 분양가 전매 등의 투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더라. 이 정도면 됐습니다. 자, 이제 기출집을 한 번씩 쭉 읽어보죠.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이란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 균형 임대료 어디로?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하는 정책입니다. 만약 최고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제됩니다. 잘못된 정책이잖아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낮게 규제해야죠. 따라서 높은 수준으로 규제하면 임대료 규제 정책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시장에. 자, 최고 임대료가 규제되면 단기의 초과 수요, 장기의 공급 감소 또는 물량 감소, 단기의 초과 수요, 장기의 임대주택 물량이 감소합니다. 자,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면 결국 임대료 규제죠.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시행하면 장기적으로 항상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즉 임대주택 물량은 감소합니다. 결국
임대주택 효과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요거예요. 단기의 초과 수요, 장기의 임대주택 물량 감소 또는 공급 감소. 그 다음에 6번 일반적으로 임대료 규제는 주거 이동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죠. 왜? 임대주택 물량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의 질을 저하시키고, 자, 결론은 임대료 규제는 항상 실패돼요. 뭐 때문에 실패해요? 임대료 규제를 낮게 딱 통제하면 그 순간에는 효과가 있지만, 그렇죠. 이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이 포기되면서 물량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실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항상 언제만 효과가 있니? 반짝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단기에만. 왜? 그때는 최소한 물량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즉 우리 임대료를 낮춘다고 해서 임대사업자들이 바로 임대사업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임대료를 낮추면 임대사업자들이 반신반의하죠. 아, 이거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임대를 해요. 그러다가 계속 임대를 해보다 보니까 야, 임대료를 낮추니까 나의 수익성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서 서서히 포기하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물량이 감소하지 않는 단기의 반짝 효과가 있다. 자, 임대료 보조 정책. 자, 임대료 보조는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인에게 보조하는 거예요. 임대료가 보조되면 단기에 임대주택의 수요가 늘어나죠. 임차인들이 땡큐 하면서 수요를 늘리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요가 늘었으니까 늘어난 수요만큼 공급이 따라서 느는 거고. 그래서 임대료 보조는 단기 수요 증가, 장기 공급 증가.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임대료 규제 정책과 달리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정책입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부정적인 정책이 아니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은 대표적인 직접 개입 방식이고, 자,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항상 낮게 공급합니다. 낮게.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들은 사적 시장의 임대료와의 차이만큼을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효과가 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결국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낮다. 낮은 것만큼 정부로부터 주거비를 보조받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요. 분양가 규제도 항상 분양가를 시장 분양가 이하로 낮추는 정책이에요. 그리고 효과는 임대료 규제랑 똑같죠. 초과 수요 공급 감소, 초과 수요 공급 감소. 자, 그럼 빵꾸 한번 볼까요? 자, 임대료 규제 정책.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 균형 임대료 뭐시기로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하는 정책입니다. 최고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 이하로 규제되어야 한다. 이하로. 만약 최고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제가 된다면 임대주택 정책은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그 다음 임대료 규제는 항상 두 가지죠. 단기의 초과 수요, 장기의 공급 감소. 단기의 초과 수요, 장기의 공급 감소. 단기의 초과 수요, 장기의 공급 감소. 자, 4번. 임대료 규제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임대주택의 사업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물량은 감소한다. 임대주택 물량은 감소한다. 임대료 규제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며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은 저하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 이동은 제약된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물량이 대폭 감소해요. 대폭 감소하면 임대주택이 너무 희소해지면서 어떤 시장?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결국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장기에
임대주택 물량이 감소해서 실패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임대주택 물량이 감소하지 않는 언제만 단기에는 반짝 효과가 있다. 단기에는 반짝 효과가 있다. 임대료 보조는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인에게 보조해주는 정책입니다. 임차인에게 보조해주는 정책입니다. 임대료 보조 효과, 단기에 임차인들은 땡큐 하면서 수요를 늘리죠. 그러면 장기에 공급이 따라서 늘고, 그래서 임대료 보조는 단기 수요 증가, 장기 공급 증가. 근데 공공임대주택, 자,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장 임대료보다 항상 낮단 말이에요. 낮아.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들은 사적 시장의 임대료와의 차이만큼 정부로부터 주거비를 보조받는 효과가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